열매를 몇 개 골라놨어요. 적과되고 난 다음에 열매를 골라놨다. 왜 그러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잠시 비가 그쳤습니다. 비가 그친 틈을 이용해 가지고 현장에 들러봤습니다. 금년도는 응애 피해가 상당히 많죠. 응애약을 최소 3번, 많게는 4회, 5회까지 살포하신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을 점검해 보면은 아직도 응애가 많이 살아있고 또 엽색도 탈색이 많이 돼가지고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역시 가지 배치를 잘 해가지고 약재 도달력, 수고가 너무 높아가지고 최상단부에 약재 도달력 미흡, 그 다음에 약재 방제력, 이 각각의 가지가 복잡해가지고 속속들이 약재가 잘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수간 상태, 그 다음에 초기 밀도를 억제하지 못했는 실수,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응애 잡기가 어렵다. 또 응애는 잘 아시다시피 고온성 해충이 되겠습니다. 금육가입니다. 이 고온성 해충은 고온을 하다 보니까 이 고온 시기에 확산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내가 100% 잡았다 손치더라도 물론 100% 잡지를 못합니다. 일부 남아있던 응애가 3, 4, 5일 만에 곱하기 100배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밀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초기에 억제를 못 시키면은 그것이 바로 응애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발견했다면은 즉시 살포하시고 다음 약재 10일을 기다리지 마시고 곧바로 연이어서 살포를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전체적인 밀도를 우리가 많이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가수원을 함께 돌면서 7월 말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수원은 영상에 두세 번 소개됐던 가수원인데 제가 영상 촬영 전에 잎을 다 확인해 보니까 잎 상태가 좋고 응애는 현재 제가 육안 관찰 결과 한 마리도 관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초기 방지를 잘 했고 객관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약이 잘 들어가고 그늘이 거의 없습니다. 발생된 신초는 이렇게 추를 닫아가지고 하향 유인했기 때문에 그늘이 없죠. 약이 잘 들어가죠. 가리막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단부에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응애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엽색도 상당히 좋고 현재 이 시기 즉 7월 하순경이 되면은 이 과합비색이 뽀여야 됩니다. 엽색은 다소 연하면서 과합비색은 더 뽀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가을에 맑고 좋은 착색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는 인상가리, 제가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잘 따라주신 분인데 응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갈바이라든지 탄저, 겨물썩은병, 일반 해충도 많죠. 순나방이라든지 일소피해, 이 밭은 일소피해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늘이 없다 보니까 특히 서쪽 방향에 이 부분이 이 서쪽입니다. 이 부분에 일부 일소피해가 해마다 나타나는데 제가 봐서는 과하진 않다 이래 보여지고 갈반 또 과거에는 갈반이 많았었는데 최근 한 6, 7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또 농가에서도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7년, 8년 전부터는 갈반이 한 잎도 없습니다. 다만 일소피해가 아주 극히 일부 나타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엽색도 상당히 좋고 다만 일부 나무에 착과량이 다소 많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만 이 밭은 3다이 1번가 위주가 아니고 주로 15kg 기준 4다이 중후반대, 5다이 초중반대를 한 80, 한 5% 정도 생산하시고 나머지는 주로 이제 3다이가 10% 정도, 그 다음에 그 뒤로 꼬다마가 한 5, 6% 정도 해서 100% 정도 이 생산 비율이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주 깨끗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7월 하순경이 접어들었죠. 그래서 이때는 비가 그치고 해가 쨍쨍 내리쬐게 되면은 서쪽, 특히 서쪽, 그 다음에 남쪽 부분에 지는 해까지 다 보는 그런 열매는 일부 일소피해가 나올 수가 있다. 일소피해는 4 곱하기 2의 세장 방추형, 주주위를 길게 뻗는, 그다음 결과지구를 수평 하향시키는 그런 가수원에서는 일소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30평 기준 다 따봤자 5kg 한 상자도 안 나옵니다. 다음 일소피해가 50상자, 100상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가수는 특히 M구 작은 대목에 노출 많이 된 열매, 그런 가수원에서는 해마다 일소피해가 있죠. 특히 올해는 일소피해가 어느 정도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가수원에서는 지금쯤 탄산칼슘 1차 살포, 8월 10일 전후도 해가지고 탄산칼슘 2차 살포, 물론 농약과 혼용이 되는데 다만 델란소화제는 혼용하지 마시고 나머지 살균제는 혼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 2회 정도 연속 살포해야 일소피해량을 일정 부분 우리가 감소시킬 수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 응애가 많은 집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수질 pH 조정. 수질 pH의 농도를 최소 6.0 이하 또는 5.5까지 여러분들이 다운을 시켜줘야 됩니다.
빙초산, 저도 과거에 빙초산 목축을 많이 해봤는데 수질 pH 다운 효과는 좀 미미하다. 그래서 수질 pH 다운 전분 다운제가 있습니다. 파워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조드렸던 잎피의 엽이 색깔이 탈색이 되어버렸다는 이렇게 그럴 때는 광합성 촉진 제제 물질, 마그네슘 Mg가 포함된 광합성 동화산물이 포함된 제제, 빅그린 골드 제가 많이 강조드렸죠. 제가 뭐 특정 제품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필드에 제가 직접 지도를 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해보니까 상당히 좋더라. 이 갈반 예방에도 좋고 잎의 광합성 동화 능력이 중요하죠. 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잎의 광합성 기능은 떨어집니다. 또 햇볕이 35도 이상의 고온이 장기화되면 잎의 동화 기능이 또 상실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광합성 제제, 광합성 동화 사물 촉진 기능이 있는 마그네슘 제제, 빅그린 골드 그런 것들을 가용하시고 특히 잎이 색깔이 탈색되어버리는 그런 가수는 잎의 동화 기능, 즉 잎의 엽록수 기능, 광합성 기능, 잎이 좋아야 알이 굵어지고 착색이 나고 사과 맛이 들죠. 이런 기능이 소실됐기 때문에 보충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가수원에서는 잎색이 탈색된 가수원에서는 응약 살포하실 때 거기에다가 빅그린 골드를 추가해가지고 방제를 적극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빅그린은 수질 pH 조정 다운 기능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잎색 회복에 상당히 도움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7월 25일 전후가 됐죠. 지금 시기 되면은 이렇게 엽소 현상이 나타납니다. 엽소 현상은 이 근본부의 활성도가 중요합니다. 장마기 동안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뿌리가 바닷물에 잠겨 있는 형태가 됩니다. 뿌리가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호흡 불량이 오죠. 그래서 지상부의 날씨가 뜨거워지니까 잎은 계속 호흡을 왕성하게 하락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뿌리는 약화되어 가지고 양수분을 당기는 기능이 많이 떨어져 버리고 지상부에 있는 이 각각 잎들은 활동을 많이 하게 되죠. 그 기능이 서로 맞지 않다 보니까 잎이 결과적으로 삼겨버립니다. 엽소 현상. 그래서 이 봤던 엽소 현상이 없어요. 없는데 제가 보니까 요 끝에 요 늘어진 결과지군의 끝에 석장이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깨끗한데 다만 TRU를 기준하면은 요 밑에 있는 뿌리가 실뿌리 세근이 조금 더 약화됐기 때문에 지상부에 있는 해당되는 요 결과지도 이런 증상을 나타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건 큰 문제가 없어요. 주로 신초엽은 별로 없는데 주로 묵은 노엽에서 현상이 많고 또 열매 근처에 열매에 사용되는 수분과 열매 근처에 있는 잎의 수분 증산량 두 가지 경쟁 차원에서 이 열매가 우수이다 보니까 근처에 잎이 보면은 이렇게 엽소 현상을 유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 빅그린 골드 같은 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잎의 동화 기능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일소 예방을 위해 가지고 탄산칼슘 지금 1차, 그 다음에 8월 한 10일 전후에 2차 살포 그렇게 권장드리고 그 다음에 그 열과도 있죠. 지금 열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열과가 해마다 많이 발생되는 가수원이 있습니다. 열과가 눈에 많이 보이면은 아이고 큰일 났다. 3,000pen 기준 열과 발생량이 컨테나 한 상자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열과 방지를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30상자, 50상자 이상, 100상자 이상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열과 방지를 하셔야 됩니다. 100상자 곱하기 7만 하면 700만 원입니다. 5만 하면 500만 원, 10만 하면 1000만 원이겠습니다. 손실분이 엄청나죠. 그래서 열과 방지를 해야 되는데 열과 방지, 즉 열과 현상이 열매에 쩍쩍쩍 갈라지고 난 다음에 특히 이 횡열과 악어 주둥이처럼 쫙 벌어지는 게 있습니다. 횡열과 그 다음에 이 배꼽열과 또는 꼭지열과가 많습니다. 꼭지열과가 많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7월 말 8월 초에 제1차 열과제로 1차 그 다음에 8월 하순경쯤 돼가지고 열과 방지약 열과제로 제2차 방지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제 인근에 농사를 잘 짓는 귀농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열과가 밭이 두 떼기인데 한 떼기 지금은 나무가 14년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열과가 많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 밭에 열과가 평소 200장씩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저녁 먹는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때는 안 나오고 사과 따가지고 최종 따가지고 상자 담아가 선별해보니까 열과가 200장이 나온 거예요. 컨테나. 얼마나 전부 기스 아닙니까? 물론 개인 판매도 하겠지만 손실분이 200장이면 돈이 1000만 2000만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제 지도 방침대로 열과제로 1차 살포 그 다음에 제 2차 살포 하고 난 다음에 또 만나서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열과가 없어졌다. 신기하다. 그런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결과물을 토대로 자신 있게 권장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응애 때문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고충이 많고 애로사항이 많죠. 수질 pH의 점검과
평소 방지 시에 저 안쪽까지 SS 분무기를 치면은 저 안까지 약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저기 만약에 도장지가 많이 가려 있으면 도장지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약이 저 안까지 투입이 되질 않습니다. 저 안쪽에 보면은 제가 어제 통화하신 분도 경남 분도 이 안쪽에 응이 먼 잎이 많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약을 치니까 이 앞에 순이 막 있다 보니까 다 가려서 약이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 뻥뻥 뚫혀야 됩니다. 제가 그 전정 때도 말씀드렸고 평소도 강조를 많이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탄저병인데 충남 지역에서 탄저병이 이 홍도에 발생됐다라고 저한테 7월 17일자로 카톡으로 사진 2커트가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탄저균은 항상 가스원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가스원에 그다음에 전체적인 환경, 온도 이런 것들이 삼궁합이 딱 박자가 맞으면은 급속도로 번지고 감염될 수가 있다. 확산이 금방 돼버립니다. 딴에도 또 번지고 또 번지고 또 번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 즉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보호제 위주로 계속 좀 사전 예방해달라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다. 자, 갑자기 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견물이 썩은 병도 7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적과를 엄청 많이 하셨네요. 많이 따냈죠. 많이 따내도 달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알이 고르다 보니까 최종 마무리 적과하기에 상당히 이 가원주께서 고민이 많이 하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열매를 몇 개 골라놨어요. 적과되고 난 다음에 열매를 골라놨다. 왜 그러냐? 지상부에는 열매하고 이파리에 방제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과 있는 열매에 과연 부패균, 탄저균의 포자가 감염되어 있는가 여부를 제가 관찰하기 위해 자, 일소피해죠. 일소피해 받은 열매를 적과한 것이 아니고 따놓은 상태에서 일소피해 입은 거예요. 왜? 열매를 분리했기 때문에, 땅에 버렸기 때문에 수분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서쪽 방향에 열매 일소피해가 많죠. 수분 증발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는 해까지 오래도록 다 바라보다 보니까 수분 탈수가 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소피해를 받는다. 그런 원인 때문에 이런 일소피해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일소피해 받은 자리는 결과적으로 자기 몸을 보호하는 왁스층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균이 감염됐다. 시라나 골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소피해 받은 열매 보시면은 탄저가 많이 옵니다. 빨간 점이 찍히죠. 착화된 열매에. 서쪽 부분에 착화된 열매에 빨간 점이 많이 찍힌다. 즉 노출이 많이 됐던 열매에 빨간 점 찍힌 것은 탄저의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 부패입니다. 땅에 떨궈 놨는데 제가 주워가지고 보다 보니까 부패균이 있어요. 부패균이 존재하고 있다. 이 바로 부패죠. 예, 전부 다 부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균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원 전체 내에 활성화가 되면은, 즉 환경 조건만 구비가 되면은 언제든지 감염될 수가 있다. 감염되고 난 다음에 과산화수소 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탄저병 감염된 열매에 까만 매직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5일 단위로 제가 와가지고 이 병반의 확산 여부 또는 정지 여부를 계속 관찰했거든요. 이렇게 표시하고 난 다음에 5일 후에 조금 더 커지고 10일 후에 조금 더 커지고 결과적으로 이만큼 굵어졌습니다. 그래서 병반, 즉 병원균이 감염되고 난 다음에 어떠한 과산화수소든 어떠한 치료제를 쳐도 참 억제하기는, 차단하기는, 확산을 막기는 정말 어렵다 하는 것이 제가 현장 실험 결과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보호제 위주로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응애가 심해지면은 반드시 그 수질 pH를 5.5까지 다운시키고, 응애약은 두 가지, 알 잡는 거, 성충 잡는 거, 예를 들면 오마이트 플러스 줌, 또 다이마이트 플러스 오마이트, 아크라마이트 플러스 오마이트,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그 다음에 충분한 양량, 수질 pH의 조정, 파워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질 pH만 조정되는 전문 조정제입니다. 그것도 제가 실험을 많이 했고, 이 밭에도 20단말에 200g을 가용하고 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까지는 깨끗합니다. 아까 엽소 현상 두 군데 말고는 응애도 없죠. 전정이 보면은 조금 확 뚫혀가지고 약지에 도달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그런 수관 상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잎의 동화 기능. 지금 좀 있으면은 날이 많이 뜨거워지고, 그때 되면 잎이 또 동화 기능. 잎은 보기는 녹색, 멀쩡하게 보이지만 이 동화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 광합성 제제, 그런 사물이 포함된 제제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달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그 떨어진 열매를 통해서 부패균이 감염된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만, 감염되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전에 보호제 위주, 후론사이드 M, 후론사이드 수화제, 다이센, 델란, 캡탄, 머판, 다코딜 많죠. 그런 것들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은 상당히 이 병 방지에 확산 억제, 초기 밀도 억제에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또 열과도 의외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열과가 거의 없죠. 특이한 상황 이외에는 열과가 보이지 않습니다만, 열과 발생도 줄이려고 하면은 눈에 보이기 전에 미리 이달 하순경 또는 8월 초에 1차
그 다음에 15일 후나 또는 8월 하순경이나 한 번 더 살포하시면은 상당히 열과 방지에 효과가 있다. 실제 예를 제가 말씀드렸죠. 전국적으로 탄저 발생도 일부 농가가 있고, 일부 산지형 가수원에서는 잎이 떨어지는 황화 현상 또는 갈반병 포자도 관찰되고 있다는 연락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사전에 보호제 위주로 또 빅그린 이런 거, 수질 pH 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최종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 이제 7월 말도 7월 달도 다 지나갔고 곧 가을이 온다. 좀 있으면 또 대목이죠. 또 홍로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홍로에 또 밀 증상이 상당히 많죠. 밀 증상은 고온기 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전에 칼슘을 과피에다 직접 칼슘을 때려줘야 됩니다. 발생되고 난 다음에 늦다. 사전 밀 증상이 나오는데 지금 때린다 해야지 없어지느냐? 그렇지 못하죠. 평소에 우리 밭에 밀 증상이 많았다. 그러면 평소에 거기 맞는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슘, 마그네슘, 동화사물, 인산가리 이런 것들 제가 유독 강조를 많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에 미량원소 12, 그 다음에 전정, 수관이 복잡하지 않게끔 해달라. 그리고 키울 때는 절단을 통해서 이 내부 쪽에 나아지를 없애고 신초 발생을 유도해서 단가지화, 꽃눈 형성을 유도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이 가지를 막 자르지 말아달라. 나무도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자연스럽게 키우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지구온난화 시대를 나무가 큰 무리 없이 잘 견뎌 나갈 수가 있고 좋은 열매를 많이 획득을 해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안 계신데 제가 응애가 있나 없나 여부를 궁금해가지고 한번 들려봤습니다. 와보니까 확실히 응애도 없고 엽소 피해도 거의 없네요. 일소 피해는 해마다 일부 이 서쪽 방향에 일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탄저병, 곁무리 썩은 병, 갈반병, 잎의 동화 능력 향상, 수질 pH의 6.0 이하 다운 이런 부분, 탄산칼슘의 살포, 응애약의 복합형 살포 두 가지. 사과콜라에서는 한국의 사과농업 발전이 돼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경주하겠다, 달려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콜라 TV였습니다.